형님들! 오늘은 진짜 형님들 꼭 알아야 할 얘기 들고 왔어요. 이번 달 코스피 폭락장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더요. 잠깐만요, 형님들. 여기서 퀴즈 하나요. 이번 달에 코스피가 역대 최대 12.66% 폭락했잖아요. 이란 전쟁이 터진 거니까 에너지주, 정유주, 방산주가 빠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삼성전자가 왜 19.86%나 빠졌냐고요. 이란이랑 삼성전자가 무슨 상관이야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란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B2 반대 매매라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삼성전자 주가를 직접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뇌관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알아야 앞으로 폭락장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겠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B2 반대 매매 메커니즘부터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금 이 타이밍에 다 정리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우리 형님, 누님들 보유하신 종목들 최소 2%씩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할게요.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돈 한 푼드는 이란이니까 선한 영향력 끼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좋은 일 생기도록 기원할게요. 먼저 지금 국내 B2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봐야 해요. 3월 5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33조 6,945억 원이에요. 역대 최고치거든요. 코스피에서만 21조 5,623억 원, 코스닥에서 10조 1,281억 원이에요. 작년 말에 27조 원이었는데 불과 두 달 사이에 5조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두 달에 5조 원이요.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냐면요. 코스피가 5천에서 6천을 넘어가는 걸 보면서 포모 심리가 폭발한 거거든요. 나만 빠지면 손해라는 심리에 빚까지 내서 들어온 개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서 3월 5일부터 신규 신용매수 자체를 중단해버렸거든요. 한도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용거래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짚고 넘어가야 해요. 내 돈 40%에 나머지 60%를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 돈 4천만 원에 증권사에서 6천만 원을 빌리면 1억짜리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니까 수익이 훨씬 크게 먹히고요. 상승장에서는 진짜 달콤한 구조예요. 근데 내 소중한 돈이 반대로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반대 매매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용거래에는 담보 유지 비율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140%거든요. 내가 1억짜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빌린 6천만 원 대비 계좌 평가 금액이 140%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빌린 돈 6천만 원 곱하기 140%가 8,400만 원이니까 주가가 1억에서 8,400만 원 아래로 빠지는 순간 담보 비율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문자가 와요. 담보 유지 비율에 미달했습니다.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여기서 돈을 못 넣으면 다음 거래 일장 시작할 때 증권사가 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 매매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증권사가 기계적으로 강제 처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반대 매매를 실행할 때 증권사가 어떤 가격으로 파냐 하면요. 전일 종가 대비 15-20%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 수량을 산정해서 팔아요. 왜냐면 반대 매매는 보통 장 시작할 때 실행되는데 그날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받아내려고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내 주식이 또 할인된 가격에 강제로 팔리는 구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요. 반대 매매에는 시차가 있어요. 미수거래는 주식 사고 이영업일 뒤에 결제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신용거래는 담보 비율이 무너지고 나서 다음 거래일에 강제 청산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3월 3일과 4일에 폭락했으면 반대 매매 폭탄은 3월 5일과 6일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오늘 반등했으니까 다 끝났겠지 하다가 다음날 또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그랬거든요. 이번 3월 실제 데이터를 볼게요. 코스피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3월 4일 12.66% 이후에 반대 매매가 폭발적으로 터졌는데요. 3월 5일 하루에만 717억 원, 3월 6일에 824억 원이에요. 2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거든요. 리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평소에는 0.51% 수준인데 3월 5일에 6.5%까지 치솟았어요. 평소에 5배예요. 그리고 3월 3일부터 9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누적 반대 매매 금액이 2,272억 원이에요. 일주일에 2,272억 원이요. 위탁 매매 미수금은 3월 5일에 2조 1,487억 원으로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랑 어떻게 직결되냐? 반대 매매가 터질 때 어떤 주식부터 팔리냐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이에요. 개인들이 빚내서 많이 사둔 종목들이고요. 또 하나는 거래량이 크고 유동성 있는 대형주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반대 매매를 실행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처분해야 하거든요. 팔렸다 확인이 돼야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하루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돌아가는 종목이잖아요. 어떤 폭락장에서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걸린 계좌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처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총 1위가 오히려 반대 매매의 1순위 타깃이 되는 역설이거든요. 실제로 3월 3일에 삼성전자가 장중 7%대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신용공여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반대 매매 물량이 대거 쏟아졌어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촉발된 지수 급락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며 하락이 다시 하락을 부르는 수급의 악순환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여기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구조적 리스크가 있어요. 삼성과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얘기예요. 이재용 회장 빼고 홍나희 여사가 담보대출 잔액 1조 8,200억 원, 이부진 사장이 2,500억 원, 이서연 사장이 2,488억 원이에요. 합쳐서 2조 3천억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
이 대출들에도 담보 유지 비율 조건이 붙어 있어요. 최대 10% 또는 140% 수준이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 담보 비율이 위협받는 구조예요. 지난해 11월에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홍 여사가 마진콜을 피하려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 담보로 넣어야 했거든요. 실제로 반대 매매가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증권사 입장에서 삼성그룹을 건드리면 감수해야 할 게 너무 크니까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빠질 때마다 이 오버행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반대 매매 우려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수급 구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볼게요. 이란 사태 이후 삼성전자가 19.86% 빠지는 동안요, 외국인은 3월 들어서만 삼성전자를 6조 8,350억 원 순매도했어요. 그 반대편에서 개인은 7조 1,262억 원을 순매수했거든요. 주가가 빠지니까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오히려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매수 자금 상당 부분이 신용융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 개인이 신용융자로 저가 매수 진입, 주가가 더 빠지면 담보 비율 붕괴,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 물량 출회, 그 물량이 또 삼성전자를 누름, 외국인과 기관이 쇼트 커버링으로 이득 챙김, 이 사이클이 반복된 거거든요. 공매도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코스피 공매도 잔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조 9,393억 원이에요. 근데 대차 잔액을 보면요, 이게 공매도 선행지표로 불리는 건데요. 2월 27일에 156조 5,080억 원이었던 게 코스피가 바닥을 친 3월 4일에 127조 3,417억 원으로 딱 두 거래일 만에 30조 원이 줄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공매도 세력이 폭락장에서 개인들이 반대 매매로 쏟아내는 물량을 싼값에 받아서 쇼트 커버링으로 정산한 거예요. 3월 3일 하루에만 공매도 상환이 1억 831만 주였거든요. 개인이 강제 청산당하는 순간 기관과 외국인은 그 물량을 받아먹고 수익 챙겨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급반등하자마자 다시 하방 베팅을 쌓기 시작했어요. 3월 6일 대차 잔액이 144조 1,254억 원으로 다시 불어났으니까요. 이게 시장의 현실이에요. 자금력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레버리지에 덫에 갇힌 개인 투자자의 구조적 한계가 이번에 또 한 번 증명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비투 내관이 완전히 해소됐냐? 아직 아니에요. 역대 최고치 33조 6,945억 원에서는 줄었지만 3월 9일 기준 31조 6,905억 원이거든요. 여전히 30조 원이 넘는 수준이에요. 위탁매매 미수금도 1조 3,303억 원으로 여전히 조단위예요. 이란 전쟁 종전 국면으로 코스피가 5,600선 위로 올라오면서 반대매매 공포가 일단 숨은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외부 충격이 한 번 더 오면요, 오늘 밤 CPI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다든가 이란 협상이 틀어진다든가 하면 이 뇌관이 다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하냐? 현재가가 19만 2,600원이에요. 오늘 기준으로요. 52주 최고점이 22만 3천 원이었으니까 고점 대비로는 아직 13% 수준이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DB증권이 23만 원, BNK 투자증권이 25만 원, 키움증권이 26만 원,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27만 원이에요. 35명의 애널리스트 전원 매수 의견에 투자 의견 등급이 적극 매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3월 9일 기준으로 49.67%예요.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온 거거든요. 외국인이 3월에만 6조 8천억 원 넘게 팔아서 지분율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다시 들어올 여지가 그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GTC 2026에서 HBM 호재가 본격화되고 이란 종전이 가시화되면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 담기 시작할 이유가 충분해요. 지금은 비투 뇌관이 삼성전자 위에 얹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뇌관이 소화되는 속도를 보면서 내 소중한 돈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GTC 발표 전에 조금, 발표 후에 내용 확인하고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 신용거래 융자가 역대 최대 33조 6,945억 원까지 쌓였어요. 현재도 31조 6,905억 원이에요. 뇌관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둘, 반대 매매는 폭락 당일이 아니라 T+T 후에 나와요. 폭락 다음날 반등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셋, 삼성전자가 반대 매매 1순위 타깃인 건 유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시총 1위가 오히려 가장 먼저 처분되는 역설이거든요. 넷, 삼성과 오너일가 담보대출 2조 3천억 원 오버행이 주가 하락 때마다 심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다섯, 외국인이 3월에만 6조 8,350억 원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49.67%로 내려왔어요. 이게 오히려 재진입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섯, 오늘 밤 CPI 발표 꼭 챙기세요. 비투 뇌관이 살아있는 지금 외부 충격 한 번 더 오면 반대 매매 2라운드가 올 수 있어요. 오늘 얘기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얘기 가져올게요. 안녕!